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에 국채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 또 유가도 조금은 안정세를 찾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흐름처럼 전쟁이 오히려 증시에는 좀 호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또 어제장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또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 우리 양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인데요. 1.95%, 2%가량 가깝게 상승하면서 2,450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2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코스닥 흐름은 어떤지 함께 보시죠. 코스닥은 2% 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2% 넘게 하락하면서 걱정을 좀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은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813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 보시죠.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조금 더 큰 폭으로 물량 담아내는 모습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희귀금속인데요.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희귀금속들 중에서도 금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장에서도 관련된 섹터 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매매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는 오전장에 막 되게 좋았는데 오후장에서는 또 큰 폭의 또 흔들림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어쨌든 그랬던 흐름들인데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올랐습니다. 어제 또 올랐고 유럽 시장도 괜찮게 올랐어요. 그다음 일본 증시는 어제 올랐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아니지만 소폭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오늘 코스피는 2%, 코스닥도 2.3%, 둘 다 상승세만 보면 폭등이지만 어제 우리나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작을 바닥을 쳤느냐 아직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인데 그래서 어제도 시장 전략은 비슷했죠. 미국 시장 반등에 따른 단기 매매 접근 요게 지금 계속 가능한 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11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냥 예상만큼 나왔다라 그러죠. 일단 반도체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왔다. 일단 호재 얘기죠.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는 77% 적자인가 그럴 텐데 아니 감소했다는 얘기를 나오면서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흑자 전환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놓으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에 대해서 흑자가 지금 이번 3분기에 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벌써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적자 탈출한 게 먼저 하이닉스부터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3분기 정도는 마이크론이 흑자 전환을 할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4분기에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있다. 자,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 시장이 지금 말을 들어먹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우리나라 시장 차트 보면요. 이게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거지 이게 지금 추세가 살아나갖고 위로 막 올라가는 모양은 아니에요. 달리 얘기하면 내일 도로 빠져도 할 말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도로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미국 시장이 더 힘을 내줘야 돼요. 요거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저항이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여기를 어디를 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이 있죠. 오늘 공개 방송이 있는데 공개 방송에 그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얘기보다도 지금 반가운 얘기 뭐냐면 어제도 시장 전략 요 얘기인데 미국 시장 반등에 따른 단기 매매가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는 에너지 관련주 방산주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어제 공개 방송은 안 했지만 장마감 공개 방송은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단타는 가능하다. 근데 먹고 팔아야 된다. 왜냐면 또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지금 하마스 그 말고도 무슨 뭐 새로 또 무장단체 세력이 뭐 거기 또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막판에 밀린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화약고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또 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상황만 보면 어제는 방산주하고 에너지가 강하게 움직였지만 오늘은 거꾸로예요. 오늘은 인공지능, AI,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뭐 5G, 뭐 철강 조선 뭐 등등등등. 어쨌든 반도체, 인공지능, 의료 AI 뭐 이런 애들이 어제는 많이 빠졌지만 오늘 또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단타는 가능합니다. 근데 전략을 잘 생각해 보면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장에 빠져도 올라가는 쪽이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잠깐 힌트를 드렸었던 그 이제 금관련주 쪽인데 바닥에 있는 애를 공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전략을 드릴 거고 낙폭과대주랑 단기 매매 대응을 계속 하시면 되고 내일 또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내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CPI 지수 발표도 있고 그리고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FOMC 의사록 공개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니까 반만 믿으세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뭐 7%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더 이상 올릴 필요 없다. 연준에서 그런 얘기 나왔고 어제 그래서 국채 가격 하락을 해주고 그다음에 유가도 안정세고 뭐 그래가지고 그랬다 그러는데 또 며칠 또 지나면은 또 유가 또 올라가면 또 얘기 또 바뀔 거고요. 또 갑자기 또 파월 의장 나와가지고 금리는 여전히 뭐 하락할 생각, 금리 내릴 생각 없다. 또 얘기 나오면 또 갑자기 또 시장에 또 뭐 기축 얘기 나오고 또 이상한 얘기 또 나오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세를 보고 지지가 깨졌느냐, 뚫었느냐, 그걸 보면서 더 자세한 전략은 이따 공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추세가 완전히 살아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장에 좀 크게 빠졌던 부분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특히 또 CPI 지수 발표도 있고 FOMC 의사록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장에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체크해보고 안정적으로 접근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 엘컴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엘컴텍입니다. 엘컴텍 오늘 현재 주가 흐름 보시면 3.5% 하락했고요. 2,278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몽골에 금이 매장되어 있는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게 되면서 금 관련주로 좀 묶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엘컴텍 어떻게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항상 정제 이슈가 있거나 안전자산 선호 사상이 이제 계속 도래가 되면은 항상 이슈가 되는 종목 중에 엘컴텍이 항상 꼽히죠.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이 이게 아직 불안한 상황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장기화는 조짐이 안 나올 거다, 뭐 장기화까지는 아닐 거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완벽하게 어느 라인을 넘어서면은 뭐 전쟁 이슈가 됐든 무슨 뭐 긴축 이슈가 됐든 무슨 이슈가 악재가 터져도 그러니까 안 빠질 텐데 아직 미국 시장은 불안합니다. 지금 저항대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다음 주 옵션 만기도 있고 다시 도로 떨어지고 흔들려도 이상할 게 없어요. 차트적으로. 근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나올 얘기는 뻔하단 말이에요. 일단 이스라엘 전쟁 이슈 또 꺼내겠죠.
지금 국채 금리 가격 뭐 이제 뭐 안정세다 뭐 혹은 뭐 하락세다 뭐 얘기 나오는데 또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얘기 또 이상하게 또 바뀔 거고. 그러니까 뭐 저런 이런저런 얘기 또 이제 또 꺼내면서 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면 악재가 다시 솟아나게 되는 거고 미국 시장이 강하면 악재가 나와도 눌러놓고 가는 건데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보는 이런 엘컵텍을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금 관련주 쪽이고요. 차트도 바닥에 있어서 바닥 차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그러니까 불안해서 흔들린다 그러면 이런 게 움직이겠지만 반대로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면 그럼 빠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고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는 쪽이 엘컴텍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럼 시장이 올라갈 때 왜 올라가느냐? 뭐 쟤도 다 올라가는데 낙폭과대 다 올라가는데 얘도 주식인데 똑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식은 이슈보다는 어쨌든 돈을 누가 사서 땡겨 올리면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사실 오늘 엘컴텍 말고 원래는 오늘 옵션 만기가 내일 예정돼 있지 않았다면 저는 반도체 아니면 그 로봇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 오늘 갖고 오려고 아침부터 계속 째려봤어요. 근데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또 아침이 또 고점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보니까 아침 대비 더 올라가네요. 지금 반도체 관련 한미반도체도 뭐 6%, 7%, 하나마이크론도 7%, 8% 올라가고 이수페타시스도 8% 올라가고 뭐 하여튼간 아침에 2, 3%대 있던 애들이 지금 8%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냥 추천했었어도 됐겠다 싶었는데도 불구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쪽을 보자면 아직까지는 내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미국 옵션 만기가 있고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거는 저쪽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도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엘컴텍이 유리하고 만약에 혹시나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빠지거나 아니면 다음 주 미국 시장이 빠질 때에서 그러면은 빠지게 되면은 전쟁 이슈로 또 전쟁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엘컴텍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바닥주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폐역 종목인 LIG 넥스원 한번 AS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아침에서 어제는 막 급등해서 쫓아가지 말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조정받을 때 사자 그랬는데 가격 안 들어올 자리에 들어왔어요. 9만 원보다 더 떨어졌었는데 어쨌든 9만 원 어제 가격이 들어왔고 오늘도 시초가가 이제 9만 원이었는데 어제 사실 9만 원에 사고 나서 2.3% 수익이 났다가 어제 났다가 빠진 겁니다. 여기서 9만 원에서 92,100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는데 근데 올라갔다 지금 다시 떨어져서 팔지 못했는데 이제 막 걱정하신 분들 있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를 보면은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돌파를 한 번 했죠. 시가총액은 2조짜리 종목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은 큰데 기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 떨어져서 저점이 깨지면서 일로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지지하고 다시 9만 원 이상으로 들어줄 거니까 수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경우는 떨어지죠. 갑자기 막 중동에서 막 그 무장 단체들이 그 핵미사일을 한 100개를 보유를 했다. 근데 얘네들이 이걸 터뜨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막 중동에 핵전쟁 날지도 모르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적인 혹은 이상한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보니까 뭐 이번에 미사일 날린 거 보니까 북한제 미사일을 썼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모르죠 무슨 미사일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불안한 걸 만들면서 갑자기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면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서 갑자기 막 미국 시장이 막 폭락을 하고 일본 시장이 갑자기 죄다 하한가를 가버리면 그러면 얘도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떨어집니다. 근데 다른 애들 갖고 있는 것보다는 LIG 넥스원을 물리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왜? 기관 외국인들이 열심히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이스라엘 단체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떨어지게 되면 다른 애들은 많이 떨어져도 얘는 거꾸로 올라가거나 그렇죠 미사일 관련주 쪽이니까 방산주니까 거꾸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져도 적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하기는 한데 오늘 근데 방산주들이 죄다 떨어집니다. 근데 방산주도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기준으로는 물론 제가 엘컴텍을 가져오게 됐지만 오늘 같은 기준으로는 체감이 좋은 쪽이 반도체 쪽하고 인공지능, 의료 AI 이런 쪽들이 체감이 좀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 애들이 8%, 5% 올라가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8%짜리를 따라가자니 불안하죠. 내일 옵션 만기 때 흔들리면 어떡하려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오늘 올라갔던 거 다시 도록 내려가겠죠. 그리고 반도체주들은 이따가도 공개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아직 굉장히 바닥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싹 다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반도체를 하겠다 그러면은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
해도 늦지를 않아요. 반도체도 지금 뭐 널렸어요. 지금 뭐 공략하겠다 그러면 제가 장만 좋으면 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작년에 뭐 1억 기준으로 막 5천만 원 날려서 5천만 원밖에 없다. 5천만 원 깨먹었다. 그 5천만 원으로 1억 이상 벌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충분히 나옵니다. 어떻게 되면 여기서 시장이 돌아가기만 하면 나오는데 지금 종목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아직 불안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이따가도 뭐 공개방송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얼마나 바닥인지 몰라요. 이런 애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이 만약에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이거 수급도 괜찮거든요. 그럼 얘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1000개 정도의 종목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로봇주들도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지는 더 많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이쪽 방향으로 다 올라간다 그러면 원익 IPS 들어가서 뭐 20, 30% 먹고 나오고 또 딴 거 뭐 들어가서 뭐 20, 30% 먹고 나오고 또 딴 거 들어가서 20, 30% 먹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1년만 먹고 나오면 여러분들도 일본 시장 올라간 것처럼 유럽 시장 올라간 것처럼 5천만 원으로 5억 벌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돈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그런 상황이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지금 종목들은 싸다. 아주 그냥 물반 고기반 널렸는데 근데 이게 시장이 지금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목은 싸졌어요. 종목은 다 싸졌습니다. 다들 막 차 가격이 막 5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것들이 지금 다 1,000만 원짜리로 다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어요. 엄청 싸졌죠. 막 고급 세단 차들이 다 1,000만 원 이하로 다 떨어졌다는 건 엄청 싸진 건데 싸졌는데 더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하여튼 관심을 잘 주면서 어쨌든 IT 섹터도 좋은데 어쨌든 LRG 넥슨은 이렇든 저랬든 뭐 다른 섹터들 뭐 이제 눈 돌아가긴 하겠지만 얘도 지금 시장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거 어제 샀다가 만약 물렸으면 기다렸다가 갑자기 미국 시장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때 더 사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엘컴텍으로 가겠습니다. 자, 엘컴텍. 자, 엘컴텍. 자, 엘컴텍은 지금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1280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 호가 단위가 예전에는 5원 단위였는데 지금 1원 단위이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용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호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자, 차트 모양은 이쁩니다. 이렇게 이쁜데 사실 어제는 여러분들한테는 LRG 넥슨을 줬지만 회원들한테는 퍼스텍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얘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급등을 했죠.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어제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면 24%까지 올라갔습니다. 엘컴텍도 마찬가지예요. 엘컴텍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 퍼스텍도 그렇고 엘컴텍도 그렇고 차트들이 비슷비슷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또 튈 거예요, 이게. 최근에 급등주 흐름들이 다 이랬죠. 뭐 서남서부터 해갖고 뭐 초전도체, 양자 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뭐 그 드림 시큐리티도 양자 뭐 여기 있을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한 번씩 급등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거기는 수백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왔던 동네인데 이번에 대놓고 미사일 5,000개를 날렸죠. 그렇죠? 5,000개를 날렸어요. 그냥 국지전 뭐 이렇게 뭐 로켓포 이렇게 쏘고 뭐 수리탄 던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이게 뭐 당장 끝날지 안 끝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슈가 아직 끝나지 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엘컴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쟁 관련주 그러니까 방산주들 있죠. 뭐 빅텍이라든지 어제 급등했었던 애들 오늘도 또 급등했는데 저는 아직 끝났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빅텍도 비슷한 차트죠. 얘도 방산주 뭐 스펙코 빅텍 뭐 퍼스텍 이런 애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면 또 엘컴텍도 얘는 방산주는 아니지만 같이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바닥에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 시장이 쉽진 않겠지만 여기서 바닥을 쳐서 상승을 한다. 그럼 바닥주라서 얘도 올라가요. 한 1,400원, 뭐 1,500원 이쪽으로 올라가고 어차피 다른 애도 움직이게 되면 얘도 올라가는 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웃기죠.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고 바닥주라서. 너 왜 올라가니? 그러면 나는 바닥주라서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동안 빠졌으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고. 근데 시장이 막 빠져요. 그럼 왜 빠지니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 전쟁 이슈가 지금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안 끝났기 때문에 세계가 어려워 힘들어 다들 힘들대.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다 쏠리죠. 그렇죠? 그러면 안전자산 또 쏠리는 현상 때문에 또 엘컴텍이 또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차트가 바닥이기 때문에 매매 공략하시는 분들한테는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 잘 공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엘컴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엘컴텍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다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와 있지만 아직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개 방송에서 더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280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 엘컴텍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오늘장에서는 0.2%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526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고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관련된 내용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 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했던 이 소송을 각하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큰 빛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 2,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5%입니다. 전문가님, 우리기술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오늘 공개 방송이 있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을 하려면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잉크슛을 드릴 텐데 노란톡방은 지금 닫아놔서 안 들어와지죠. 지금 잠깐 열었다가 또 닫을 거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고 지금 다 지금 열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되고 공개 방송을 할 거예요. 이따가 매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들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보면은 괜찮아요. 모양들은. 근데 왜 뭐가 의심스러운지를 그걸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의심이 제거가 되려면 미국 시장 어딜 넘어가야 돼요.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만약에 그게 확인된다라 그러면 이미 종목들은 많이 쌉니다. 종목들이 느낌으로 얘기하면 세단 한 8천만 원짜리 자동차들이 지금 2천만 원, 1천만 원도 좀 주저앉았어요. 엄청 싸죠. 싼데 이게 500만 원, 300만 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더 보는 거죠. 그래서 대박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째째로 보는 거지 저는 시장을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거는 기회입니다. 상승장 속에서의 악재로 확 떨어지게 되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만 해외는 상승장 맞잖아요. 일본 시장 상승장 맞죠? 미국 시장 상승장 맞죠? 상승장 쪽에서 세게 조정받은 걔네들은 또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이 맨날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 이유들은 여러분들도 공매도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빠지면 어쨌든 간에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도 워낙 작년에도 못 갔고 올해도 지금 못 가고 있고 그럼 여기서 뚫겨 맞고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타이밍에서 올라가면 저는 한 20,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타임을 보지만 한번 떨어졌다 움직이면은 100%, 300%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이따 공개 방송에서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단타는 돼요. 왜? 종목들이 싸졌다니까요. 근데 이게 8천만 원짜리 세단 자동차가 지금 2천만 원, 1천만 원 떨어졌는데 이걸 살 거냐? 아니면 이게 500만 원, 300만 원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더 싸게 살 거냐? 지금 이 타이밍이 지금 앞으로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대하면서 일단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노란톡방 열어놨다는 얘기랑 함께 자 우리 기술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매수 가격이 좀 아쉬워요. 2,400원, 2,400원. 그러면 1,200원까지가 이제 반토막이고 뭐 대략 보니까 한 40%, 35% 이 정도 깨졌겠네요. 대충 그쵸 한 36% 정도 지금 손실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손실이 작으면은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많으니까 글로 잠깐 그러니까 손실이 5%면은 종목 교체하면 돼요. 근데 얘도 나쁘진 않습니다. 모양이. 그러니까 모양만 보면은 이제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래도 실리죠.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건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애들. 예를 들어서 지금 두산 테스나도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단기적으로 30% 40% 빠졌던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술은 최근에 40% 빠졌느냐? 아니요. 최근에 거꾸로 11%가 올라갔습니다. 남들 40% 빠질 때 혼자 바닥에서 18%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거죠. 다른 애들 10% 20% 올라가는데 얘 혼자 2, 3%밖에 안 올라간다. 그래서 나쁜 거지만 차트 모양은 나쁘지 않다.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최근에 안 빠져서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탄력은 좀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 많아서 특히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뷰노서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 빠졌죠. 이렇게 빠진 애들이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주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죠. 고점 대비 뭐 반토막 난 얘도 지금 반토막 났어요.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애들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애들은 지금 당장은 흐름이 강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차트 모양은 이쁘다.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얘는 차츰차츰 2,000원 쪽으로 올라가긴 할 겁니다. 대신에 내일 옵션 만기고 다음 주 미국 옵션 만기인데 제가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진짜 불안하게 나오기 시작하게 돼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얘도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더 빠지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면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더 떨어져서 막 1,000원 깨진다? 추가 매수하면 되죠.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길게 보면 2,000원, 2,400원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2,000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치가 고점이 여기니까 2,000원까지는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1,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지금은 그냥 버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 한라선 올 봄에 산 5만 4천 하나 솔루션즈요? 예예. 하나 솔루션. 봄에 사셨고 매수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5만 4천 원. 54,000원. 예. 비중은요? 20%요. 비중은 20%. 예.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네요? 예,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내용 만났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한 5만 원짜리는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5만 원이 깨지면서 예. 이제 빠질 만큼 그냥 신나게 빠진 거예요, 그냥. 예, 맞아요. 그래서 빠질 만큼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손절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 예. 의미가 없고 이제 추가 매수를 이제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건데 자, 내년에도 미국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미국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과거처럼 또 인프라 투자 관련주에 갖고 또 태양광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내년 해봤자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죠. 한 2달 뒤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또 다시 그런 이제 뭐 태양광 이슈 또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딱 5만 원까지는 다시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5만 원까지요. 근데 지금은 아직 시장이 불안하고 한 번 더 가격이 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8천만 원째 자동차 2천만 원까지 싸지고 했는데 이게 다시 500만 원으로 더 싸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추가 매수는 요 더 밑에서 하시면 돼요. 지금 밑에 얼마 정도? 오늘 2만 8천 한 2만 6천 정도요. 아니요. 더 밑에서라는 얘기는 2만 원, 15,000원,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아니 시장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락을 하게 되면 박앤셀이 엄청나게 세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주워 담아야 될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한 2만 원, 15,000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뭐 던지지 마시고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기다렸다가 2달 뒤에 추가 매수를 차라리 더 비싸게 하죠. 3만 원 넘어가서 2달 뒤에. 3만 원 넘어가실 때. 그 2달 뒤에. 차라리 2달 뒤에 미국 시장이 좋아지고 상승장으로 다시 바뀌고 대선 이슈가 나와가지고 또 다시 인프라 관련주 움직이는 뭐 태양광 또 민다 해갖고 움직이면은 차라리 3만 원 비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5만 원만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괜히 지금은 아직 시장 불안 상태에서 샀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관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경 안 쓰고 한 4만 한 5천 정도 되면은 그냥 받아보려고. 그래요. 거기 정도 올라와도 파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 51,000원에 10%. 51,000원에 10%. 어제 사셨나요? 그저께? 아니요. 저기 상장된 날이요. 아, 상장하는 날? 네. 그럼 수익이 났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갖고 지금 갖고 있으신 거네요? 예. 일단 신규주들이 좀 어렵죠. 이게 신규주들이 올라가면은 잘 올라가는데 빠질 때도 금방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익 나면 꼭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더라도 로봇주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빠져 보이는 애들도 있고 좀 로봇주 왜냐면 신규주라 지지와 저항이 없어요. 분 차트를 보고 단타를 쳐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 않는가 보죠? 내일 옵션 만기고 시장이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어제도 로봇주들 얘는 그래도 무거워서 다른 애들보다 얘도 어제 많이 빠졌네요. 얘도 어제 8% 빠지고 다른 애들도 막 8% 5% 심심할 때마다 빠지잖아요. 요즘에 로봇주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또다시 또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을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이 안정세를 올리려면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거길 못 넘어가면 미국 시장은 또 흔들립니다. 머리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올려놓으면 안 흔들리는데 거기 올려놓지 않으면 미국 시장이 며칠 지나면 또 2% 빠지고 또 3% 빠지고 또 저점 깨지면 또 날아간다 또 얘기 나올 거고 이런 얘기 나오면 로봇주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20-30% 빠지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미국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그 얘기 해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한 10%는 안 될 거니까 지금 손실이 한 6%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니까 지금 로봇주도 반등 주고 있죠. 그럼 한 5만 원 선으로 올라오면 로봇주들을 다른 로봇주로 교체를 하거나 하면 다른 로봇주들도 많이 빠졌는데 걔네들은 올라갈 목표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교체하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시장을 확인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올라오면 종목 교체를 해보시자. 네. 뭐 두산 로보틱스 나쁘다는 아니지만 원래 우리가 바랬던 두산 로보틱스의 그 모습은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이걸 기대를 했는데 지금 거꾸로 움직이죠. 네.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는 좀 말 잘 듣는 차라리 다른 로봇 관련주로 돌아가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는 중간 시황을 갖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상담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개 방송 오늘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노란 톡방도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은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17%, 3.09%까지도 낙폭을 줄였는데요. 1284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451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오랜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 모두 다 현재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전 중에 장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정 실적이고요.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 전년 대비해서는
77.9%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 첫 조단위 실적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3% 이상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는 2.93% 상승하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2.2%가량 올라오면서 813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LNF는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테슬라가 조금은 반등을 좀 성공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2.6%, 에코프로도 2%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오늘 나름 좋은 흐름 장 초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4분이고요. 개장한 지 1시간 24분 지났습니다. 양시장 오늘 모두 다 2% 넘게 강한 힘 받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공개 방송이 있을 겁니다. 공개 방송이 있는데 바로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옵션 만기가 끝난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강하게 움직였으면은 그런 불안함이 없을 텐데 오늘 올라가는 거는 미국 시장이 어제 엄청 강하게 올라간 게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2%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죠. 어제 많이 빠졌고 그저께도 많이 빠졌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됩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면 자, 코스피 지금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모습이고 이걸 아직 뚫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아직 못 뚫었어요. 자, 코스닥도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거기를 뚫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빠져서 들어주는 척하는 겁니다. 이거를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많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을 주고 많이 빠졌었으니까 하방 경직을 주고 여기서 다져놓고 올리는 모양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지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거다. 뭐예요? 속임수죠, 속임수. 더 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저점을 깨가지고 완전히 밑으로 아주 지옥으로 보내는 듯이 그러니까 헬이 열린다 그러죠. 저점이 열리면 이제 주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헬이 열린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저점이 깨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종목들이 이제 엄청 박앤세야 되는 건데 물론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근데 지금 종목들이 안 갑니까? 되게 잘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자 넥스트 칩 보겠습니다. 넥스트 칩 이거 봐봐요. 아유 뭐 엄청나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쪽인데 잘 가잖아요. 14%. 이런 14% 작은 수익입니까? 큰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또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4에서 5%는 다 움직여요. 원익 QNC, 뭐 텔레칩스, 뭐 코리아 서키트, 네페스, 아크 3%, 4%, 8%뭐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죠. 그러니까 나쁘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단타를 하지 말라고 하기에도 왜냐면 지금 먹을 게 많이 보이는데 왜냐면 종목들이 너무 싸다니까요. 8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거의 1,000만 원짜리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8천만 원의 중요한 세단 비싼 애들이 뭐 제네시스 뭐 G80, G90 뭐 이런 애들이 2천만 원, 1,000만 원으로 새 차인데 뭐 고장도 안 났는데 똑같은 차인데 완전히 지금 싸게 지금 종목들이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근데 마음을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시장이 내일 이후에서 바닥을 치는 게 확실하다. 그 얘기를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할 겁니다. 그게 확실한 흐름에 대해서 힌트를 줄 건데 그게 확실하다면 두산 테스나도 여기를 넘어가겠죠. 여기를 넘어가겠죠. 여기를 넘어가면 두산 테스나를 못 산 사람들은 뭐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못 샀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돌아서고 얘가 넘어간다. 아까 봤었던 넥스트 칩이 이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서 훨훨 날아다닌다.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안 가겠어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는 호재는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기사 찾아보면 뭐 반도체 뭐 물동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흑자 기조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뭐 등등등등 좋은 얘기 나와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반만 믿고 있지만 어쨌든 연준에서 금리 더 이상 올릴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긴축은 얘기는 사라졌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흐름 양호하다 뭐 등등등등
얘기는 나와주고 있는데 뭐 금리도 이제 국채금리가 뭐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얘기 또 말 바꿀까봐 말 바꿀까봐 그래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선다라 그러면 뒤늦게 뛰어들어도 먹을 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면 넥스칩이 이게 여기서 50%가 더 올라가고 두산테스나 여기서 50% 더 올라가면 다른 반도체 들어가도 먹을 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시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일단 기회장인데 오늘 당장 안 들어가도 내일 들어가도 내일 모레 들어가도 혹은 다음 주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확인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기회장인데 그런 기대감을 품고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시면 된다. 그리고 오늘 드렸던 뭐 어제 드렸던 뭐 방산주 그다음에 뭐 금 관련주 이런 애들도 지금 시장에 딱 양다리를 잘 걸치고 있는 애들이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시장 빠져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또 먹기도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잘 건드려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권 매매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말씀드릴 거고요. 자, 상담으로 그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의 장이 나지만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하고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자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현재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전 11시에 오늘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상담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명은요.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현재 흐름 보시면 오늘 강하네요. 8% 넘게 상승했고요. 28,9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PCB 관련 기업이고요. 엔비디아와 묶으면서 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을 때마다 한 번씩 같이 수혜를 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35,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현재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투자 전략 세워가야 할까요?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많이 빠졌죠, 그동안. 많이 빠졌고 최근에서도 많이 빠져서 3일 동안 빠진 게 12% 정도 빠졌습니다. 3일 동안 빠진 건 12%, 이전에 2달 동안 빠진 거는 마이너스 40% 정도. 39% 찍히는데 그냥 40%라 칩시다. 얘만 빠진 게 아니죠. 대부분 종목들이 40% 빠졌으면 어떤 애들은 한 달 만에 40% 빠진 애들도 있고요. 2달 만에 40% 빠진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달이든 2달이든 40% 빠졌으면 바닥에서 1, 20%는 올라가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되지는 않는 건데 만약에 지금 수익에 있거나 아니면 손실이 다 줄어들어서 매수 가격이 지금 3만 원대 있다. 그럼 비중을 지금 한 절반을 팔고 하면 좋겠는데 이분 사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35,900원이죠. 그럼 시장이 지금 아예 상황이 안 좋은 거다.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던지면 되는데 아직 미국 시장이 빠지겠다라는 모양을 아직 보여주지는 않고 있으니까 오늘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직 뭐 빠지겠다는 모양을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따 공개 방송에 할 얘기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거 일본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가지고 설명할 건데 일본 시장도 미국 시장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요렇게 떨어져서 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근데 결과를 알아요. 저렇게 떨어지잖아요. 일본 시장이 저렇게 떨어져서 저점이 또 깨져갖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 그대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지 말라고. 어쨌든 지금 이제 저항대이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고 다음 주는 미국 옵션 만기고 거기에 맞춰서 변곡점에서 얘네들이 반등 주는 척하고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주식 갖고 있지 말아라 라는 방송을 이따가 해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갑자기 미국 시장이 뭐 별일 없어. 일본 시장도 별일 없고 계속 올라가.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그러면 35,000원, 4만 원도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이 이따가 얘기하는 그 선을 넘어서 계속 돌파를 한다.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역사적인 신고점을 미국이 돌파를 한다. 그럼 얘도 4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시장은 방향이 위도 있지만 밑에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저점이 깨질 수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시장 흔들린다 싶으면 비중을 줄이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흔들리는 흐름은 없으니까 더 가져가시는 거는
그러니까 수익이면은 혹은 뭐 3만 원이면 지금 절반을 팔지만 3만 5천 원대니까 한 3만 2천 원대 올라올 때까지 좀 더 들고 가셔도 되겠다. 근데 미국 시장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던져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 만도요. HL 만도. 네. HL 만도.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1,000원에 10%요. 41,000원에 10%. 이거 지금 저점이 깨지네요. 이거 깨지면 왜 이렇게 오늘 빠져요? 저점이 깨지면 떨어져요, 원래. 기술적 분석을 볼 때에서 자, 봐봐요. 지금 차트를 보면 저점이 깨졌죠? 네. 왜 깨졌나를 딱 보면 그냥 약해서 떨어지는 거네요. 그래도 이게 지금 하락 추세대에 이어지는 연장선이라 이렇게 추세대 그으면은 35,000원까지는 하락 목표치가 보이고 세게 떨어지면 3만 원이 보이는데 지금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겠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얘 말고도 거꾸로 양봉 나와서 올라가는 놈들도 있는데 굳이 저점 깨져갖고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손실이 엄청 크면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지만 손실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리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얼른 매매하다가 왜냐면 오늘 저점 지지하고 양봉 나왔으면은 매매로 저점에 잘 사서 성공한 건데 매매라는 게 무조건 성공할 수만은 없는 거니까 네. 손실이 작고 아니다 싶으면은 던질 줄도 알아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점이 안 깨졌고 양봉 나왔으면은 뭐 42,000원에서 44,000원까지는 무난한데 여기 이제 저점을 이제 깨면서 밑으로 흔들리니까 이거는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 그냥 던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저는 지금이라도 던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 미련이 있으면은 뭐 4만 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 네.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네, HL 만도까지 전화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현재 저점을 좀 깬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던지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3,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닥이 2%가량 밀리게 되면서 약 10개월 만에 795선이 800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장에서도 좀 강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제 연내에도 어제 800선이 붕괴됐음에도 상승 마감했고요. 연내 셀트리온과의 합병 이슈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13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보유 비중 15%입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떤 전략 세워가야 할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이 빠진 종목이죠. 매수 가격은 높지 않으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는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하면은 뭐 카카오만큼 빠졌죠. 카카오, 네이버 힘들다고 하지만 걔네들보다 먼저 앞선 1년 먼저 빠졌던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빠지기는 빠졌죠. 비슷하게 빠졌네요. 근데 앞서서 한 몇 개월 정도 더 빨리 빠졌던 느낌이었는데 비슷하게 빠졌군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할 자리는 아닌데 물론 물린 사람들한테는 이제 크게 물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최근에 산 사람들한테는 물렸다기보다는 이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이분 63,000원대가 아니고 13만 원대에 사고 있군요. 그러면 물린 거네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자, 그러면은 13만 7천 원에 15%면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그래요. 비싸게 사서. 이때 당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저주를 걸었어요. 방송에서 저주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제가 제약주를 바닥에서 많이 추천해와서 수익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이 여기다 저주 걸어놨다. 그러니까 절대 건들지 말아라. 왜냐면 전 보인다. 뭐가 보인다? 이거 나중에 많이 빠지는 게 보인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하고 그 무슨 게임주 있었어요. 무슨 게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펄어비스. 펄어비스도 제가 이거 펄어비스도 바닥에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바닥에서 2020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바닥에서 5만 원대인가 4만 원대인가 액면 분할해서 아마 가격이 좀 바뀌었을 텐데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고점에 있을 때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그때 500%인가 300%인가 어쨌든 이것도 많이 빠질 거라고 제가 일단 조심하라고 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추에서는 이제는 이제 모아가야 될 자리 내지는 버텨야 될 자리인데 비싸게 산 사람들은 그게 좀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건 가져가셔야겠어요. 추가 매수도 되긴 되는데 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너무 비싸게 물린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종목은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요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게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불안하다. 하지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회의 장 어떻게 사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모두 마치고요. 종목에 대해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어제 이어서 미국 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단기 매매 접근 제시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낙폭이 컸던 좋은 종목들 골라서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단기 매매 대응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금 관련주죠. 엘컴텍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28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